안녕하세요. 보험의 기준을 제시하는 헤라넌입니다. 보험 가입하고도 왜 늘 찜찜할까요? 누가 그 보험 별로야 아니면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좋대 이런 말 한마디면 가입하시고도 왜 자꾸 흔들릴까요? 그건 여러분이 보험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기준 제가 확실히 세워드리죠. 이 내용은요, 제가 어제 오후에 상담했던 어머니의 사례를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 1명, 중학생 자녀 1명, 이렇게 자녀를 2명을 키우는 엄마의 사례인데요. 자녀 1명당 보험료가 40만 원이 넘습니다. 2명이니까 지금 한 달에 보험료가 거의 자녀만 9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40대의 엄마, 그러면 당연히 아빠도 40대일 거고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에 과한 지출이다라고 하면 지출에서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또한 40대면은 엄마나 아빠도 이제는 단순히 자녀한테 몰빵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과연 이렇게 자녀 보험에만, 학원비로도 이미 벅찬데 보험에만 9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하는 게 과연 적합한 지출일지, 가성비가 맞는 지출인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건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엄마 역시도 저한테 이제 그런 문의를 하셨을 때는 무언가 지출은 하고 있지만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삭제를 해야 될까 기준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어서 상담을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엄마의 고민 충분히 공감이 가고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험에서 기준이 없는 이유,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통찰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험을 준비를 할 때 단순히 이 보험이 좋다, 저 특약이 좋다, 이 회사가 좋다, 저 회사가 좋다, 그리고 많이 가입하면 많이 가입할수록 좋다더라,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태아기는 어때요? 엄마의 뱃속에서 아주 활발한 그리고 강력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 시기에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그 세포 분열에 따라서 태아가 어떻게 성장을 할지, 발육을 할지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태아의 시기에서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선천적인 질환입니다. 행여라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 발달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내지는 외적으로 언청이라고 하죠. 구순구계열이라고 해서 여기 입술 같은 부분이 이제 제대로 막혀 있지 않다라든가 여러 가지 선천적인 질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몽고반점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당연히 엉덩이 쪽에만 살짝 푸르스름한 이렇게 동전 크기의 이제 흔적이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대신에 얼굴이라든가 팔이라든가 몸 어느 부위에 붉은색으로 큰 반점이나 아니면 검은색으로 큰 반점이 뒤덮여 있다면 태어나서 지속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아기에는 가장 포커스를 둬야 할 부분이 선천적인 질환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심장이라든가 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가장 큰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아주기 때문에 당연히 선천적인 질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태아에서 이제 유아기로 출생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초기에는 엄마가 수유를 하고 엄마가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때 찾아오는 질환은 이런 큰 질환보다는 거의 생활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 역시도 아이를 키웠지만 그때 필요한 것들은 어때요? 장염이라든가 감기라든가 고열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초기부터 확인할 수 있고 복구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활 질환에서 맞춰야 되겠고요. 이유식을 시작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서부터는 아이가 수족구라든가 수두라든가 장염이라든가 파라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등등 유행적인 질환을 거의 골고루 다 이제 겪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수학과에 거의 오픈런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생활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입원 일당이라든가 간병 일당에 대한 포커싱을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겠죠.
자, 주기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뒤에는 유추가 쉽습니다. 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좀 더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런 짜잘한 생활질환보다는 어때요? 독감이라던가 골절이라던가 화상이라던가 찢어지고 부러지고 데이고 등등등 작지만 자주 발생하는 생활질환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되면은 어때요? 이런 질환도 많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엄마들이 걱정하는 질환은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한번 찾아오면 센 놈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암이라든가 뇌랑 심장이라 할지라도 20대, 30대에는 발생 빈도는 현저히 낮지만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고액의 치료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질환들이 오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보장을 크게 가져가고 금액은 저렴하게 대신에 긴 시간의 치료보다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집중적인 치료비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은 당연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암, 뇌, 심장, 치매 이런 아이들은 발생 빈도가 높아지지만 20대, 40대보다는 달리 오랜 치료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집중적인 치료비라기보다 길게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진단금보다는 반복되는 치료비를 내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가장 든든한 보장이고 공백이 없는 보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60대, 70대, 80대에 들어가면은 내용이 달라지겠죠.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치매든 그리고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골격계 질환, 대표적인 건 인공관절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긴 시간의 요양에 의한 그런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제가 최대한 영상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긴 시간을 요하지 않는 대략 한 7분 내외로 끝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면 간단한 영상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애 주기별로 내가 필요로 하는 담보들은 다르고요. 생애 주기별로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 한두 개에다 모든 거를 다 넣는 짬뽕 스타일이 아니라 주기별로 준비를 해서 퍼즐같이 톱니바퀴같이 그때그때 이렇게 맞물리는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제 상담을 받았던 한 자녀당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2만 원, 3만 원 좋다고 할 때마다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던 보험이 이제는 경제적인 지출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정말 내 생애 주기에 지금 내 연령대에 정말 꼭 필요한 앞으로 10년간, 20년간 내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담보인지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험의 기준을 제시하는 혜란 언니였고요. 무엇보다 가성비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활용도가 높은 특약인지를 꼭 짚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